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인강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재호인데요. 일단 예비 고1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고생할 길이 남았나? 아니죠. 즐거운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건데 겨울방학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겨울방학을 맞았잖아요.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고등학교 수학은 다들 처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일단 예비 고1 학생에게 겨울방학이란 무엇이냐? 라고 이제 선생님이 생각해 봤는데 고등학교 3년 내내 영향을 주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담임을 다 해봤거든요. 그럼 이제 상담을 하잖아. 그럼 상담을 하면 학생들이 1학년 때 조금 열심히 살 걸, 2학년 때 조금 열심히 살 걸 해서 거슬러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좀 열심히 살 걸이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아니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 태어나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겨울방학, 이제 예비 고1이잖아. 이제 학교 급이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 다시 태어날 거야. 새롭게 태어나서 공부할 거야. 아니에요. 왜 이렇게 소중한 부모님이 낳아주신 자기를 자꾸 다시 태어나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기는 아니고, 다만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기가 맞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있죠? 2, 3학년 수학이 아니야. 선생님이 특별히 1학년 수학이라고 썼어요. 1학년 수학을 꼼꼼하고 탄탄하게 다지면서 준비하셔야 되고,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은 그 문제의 유형과 난이도가 진짜 많이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중학교는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로가 정해진 길을 막 이렇게 배를 노를 저어서 막 가는 느낌이라면, 고등학교는 자, 너 알아서 가봐 하고 바닷속에 던져놓은 기분이에요. 좀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당연히 공부 방법 달라져야 되고요. 지금까지 하던 게 있었다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공부 방법이 고등학교 때 통할 것인지를. 그 다음에 유형 암기, 풀이법 암기했던 친구들은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해서 풀렸어. 답지를 보거나 아니면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다 외우면 풀렸어요. 내신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순간 내가 100점, 90점 맞던 성적이 갑자기 40, 50점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응용력과 추론력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기존에 계산만 하는 그런 문제들은 많이 안 나온다. 됐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더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궁극적 목표는 수능 아니에요? 수능 문제에서 4점짜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2점, 3점, 4점이 있거든요. 2점, 3점은 우리가 경험했던 중학교 수학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해결해낼 수 있는 수준에. 그런데 이제 이 4점짜리 문제는 내가 계산만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 출제자가 깔아놓은 조건을 속속속 피해가지고 함정을 피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조금 기발하게 보이는, 하지만 누구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길로 속속속 들어가야 풀린다던가 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4점짜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에서부터 상황 판단 능력,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론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려면요, 일단 위에 있는 건 기본 조건, 상황 판단력, 추론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탄탄한 중학교 수학 개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고등학교 문제라고 할지어도 이 고등학교 문제를 푸는 데에 중학교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따라서 정리를 하면 내가 뭐가 필요하다? 상황 판단력, 그리고 추론 능력. 이건 어떻게 얻는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 결국 줄여 얘기하면 문제 많이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수학이 잘 되어 있는지도 점검을 하셔야겠죠. 그럼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되는지 가닥이 잡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겨울방학 때 꼭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자신의 중학교 수학 학습을 되돌아보십시오. 자,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수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학은 다 연결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잖아.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거야.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쌓아놨던 그 중학교 기본 실력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수학이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중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부터 공부하면 뭐가 되겠지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개념은 알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다 알아.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
왜냐하면 그 문제들이 중학교 수학의 개념을 응용해서 고등학교 1학년 내용과 짬뽕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하라? 중학교 수학학습 되돌아봐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면은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등급이 쭉 나와. 그러니까 몇 등급, 나는 수학 몇 등급이야 이걸 알게 돼요. 내가 뭐 전국 석차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럼 그런 걸 보고 아, 내가 대학교를 어디를 갈 수 있겠네 이걸 따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학력평가야. 나의 학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내가 자신감을 얻으면 좋죠. 잘 보고 100점 맞았어. 그럼 나 중학교 수학 진짜 잘 돼 있네? 왜냐면 중학교 범위만 나오거든. 그럼 중학교 수학 진짜 잘 돼 있네?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지? 뭐 예를 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닮음, 합동 이 부분이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의 그 수학 중에서 내가 약했던 부분 있죠? 지금 막 생각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일단 반드시 복습할 필요가 있고 특히 어디? 도형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복습을 해두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탁 올라가서 학력평가를 봤는데 잘 볼 수 있겠죠? 중학교 내용이라니까. 그럼 잘 봤잖아. 잘 보면 뭘 얻는다? 자신감을 얻는다. 이거의 의미 중에 중요한 게 자신감이 있다. 대학을 어디 가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을 이렇게 받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누구한테나 다 수학 100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아니 뭐 생각해보면은 100점 맞으면 기분이야 좋지만 내가 만약에 진로가 꼭 수학을 쓰는 분야가 아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이제 요강을 찾아보면 입시 요강을 찾아보면 수학이 반영되지 않는 대학도 있거든요. 뭐 예체능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러면 내가 뭐 이쪽 계열로 가고 싶어. 어떤 계열로. 근데 거기서 수학을 필요로 하지 않네? 그러면 나는 이거를 위해서 뭔가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하면서 엄청 100점을 위해서 막 치열하게 공부하기보다는 다른 것도 두루두루 챙기면서 수학은 그래도 적당히 하는 수준에서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 꿈이 뭐 반도체 분야 뭐 이런 데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수학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수학에 특히 고득점 맞는 게 중요하다 하면은 당연히 여기에다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그런 개인적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나의 공부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인데 내가 수학이 필요 없다고 해서 아예 필요 없지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게 내가 시험을 보기 위한 수학이 아니라 그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논리력이나 판단력에 꽤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건 약을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학에서 쓰이는 뭔가 이렇게 논리, 추론, 뭔가 이렇게 논리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성적이 나왔을 때 내 꿈을 자꾸 조정하지 마세요. 아, 나는 꿈이 원래 이거였는데 내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꿈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가야겠어.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시간이 정말 많거든요. 충분히 다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공부 계획을 짜야 돼요. 근데 정말 여기부터 중요한데 개념학습, 유형학습, 심화학습, 기출로 이어지거든요. 고등학교 공부를 조금 요약하면. 근데 그때 자, 선생님 추천이에요. 이거는 수학 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개념학습과 유형학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그 다음에 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썼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수학상의 뭐 심화학습, 심화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그걸 하고서도 또 뭐가 나면 시간적 여유가 또 생기면 내가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수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싶어. 아니면 내 진로에 수학이 너무 중요해서 수학에 시간 분배를 많이 했어. 그럼 뭐가 생기는 거야?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때 여유가 많이 생기면 뭐 해라? 수학 하에 개념학습을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쭉쭉쭉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수학 1, 수학 2 이거 뭐예요? 수학 1, 2 뭐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뭐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런 거 지금 선행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을 선생님이 썼어요. 불안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쫓아가듯이
선행학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선행학습을 한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선행학습의 의의는 뭐가 있냐면 내가 그 개념을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 친숙함을 주는 거거든. 아, 이거 한번 어디서 봤지. 근데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기억에 확 오래 남지 않아요. 다시 결국 지금 수1, 수2 보잖아? 그럼 나중에 가면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을 앞두고 있지 고등학교 2학년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수학 1, 수학 2 공부할 시간 충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학 상이 고등학교 수학 통틀어서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은 수학 교육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얘기하잖아. 좀 들으세요. 수학 상이 탄탄한 학생은 그 위에다가 수1, 수2, 미적분 충분히 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학 상에서 경험하는 과정들이 전부 나중에 수능 수학에 쓰이는 것들의 토대가 되거든. 뭔가 이렇게 추론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수학상은 뭔가 고등학교 수학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수학상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행학습 노. 수학학까지는 선생님이 그래도 오케이라고 생각하는데 수학 1, 2는 굳이 지금 수학상이 완벽하지 않은데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늦은 선행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선행을 한다는 건 이미 빨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들은 선생님 제 친구는 미적분 봤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도 어차피 미적분 보고 그 친구가 그래서 수능을 빨리 봐요. 고등학교 1학년을 1년 만에 졸업해요. 고등학교 1, 2, 3학년을 한 번에 1년에 압축해서 졸업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페이스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강력한 의견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구체적인 공부 방법인데 자 먼저 수학상의 기본 공부예요. 우리가 수학상을 공부할 때 개념 교재 하나 그리고 유형 문제집 하나 그러니까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집 이렇게 해야 내가 뭔가 익숙해질 수 있어요. 유형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문제집을 풀어야 아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문제집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마련해서 공부하세요. 어떻게? 한 단원의 개념학습이 끝나면 바로 해당 단원 문제집을 푸시면 돼요. 유형 문제집을. 근데 그때 진짜 중요한 게 이 푸는 거는요. 당연한 거지. 당연히 여러분이 직접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강사가 이제 풀잖아요. 선생님이 풀잖아. 그럼 그거 보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필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나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푼 사람이 채점하세요. 간혹 부모님이 채점을 해주신다던가 친구끼리 서로 문제집 바꿔서 채점한다던가 근데 그런 거는 채점의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문제집을 맞고 채점해서 다 맞았다. 오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치? 채점을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가 이 채점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구멍을 찾는다던가 오개념을 찾는다던가 혹은 복습할 부분을 찾는다던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든. 그리고 실수 같은 게 이런 실수를 내가 되게 많이 하는구나. 2 더하기 3을 머릿속으로 2, 3은 6 이렇게 해가지고 2 더하기 3을 6으로 많이 쓰는구나. 이런 것들의 실수를 찾아내고 정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채점 과정이에요. 그래서 채점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고 언제 하면 돼요? 문제를 풀고 직후에 채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해설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푸는 거 그리고 자기가 푸는 거를 이제 3개를 놓고 비교하면서 나의 약점을 찾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네 해설지는 이런 부분도 고려했네 하면서 발전을 시키는 이 과정에서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기본을 아주 탄탄하게 잘 쌓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심화로 들어가서 내신 심화 문제집 하나를 마련을 한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고3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한 문제를 두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렇잖아. 나의 시간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근데 한 문제에 10분을 고민한다고 하면 만약에 잘 안 풀리는 문제를 1시간에 6문제 정도밖에 고민을 못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을 때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력이 되게 많이 늘거든요. 한 문제에 10분 이상 스스로 고민하며 풀이를 해보세요. 조금 급하다 하면 5분 정도로 줄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부 틀려도 돼요. 왜냐면 심화 문제집이라는 게 어렵잖아. 전부 틀려도 되는데 일단 내 나름대로의 다양한 방법들을 막 시도를 해보는 거야.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좀 겪겠죠. 이렇게 가면 5개념이네. 이렇게 가면 틀렸네.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 혼자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행착오들을 경험하고 정리해 두는 게 다 여러분의 자산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아까 말했던 직접 채점하고 모르는 부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요. 이 과정, 이 심화 문제집을 푸는 과정에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수학 실력이 가장 많이 늘어요. 그래서 이때 실력이 많이 느니까 좀 진지하게 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어디 한 문제에 10분 이상 고민해보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수학을 너무 사랑해.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서 문제에 대한 갈증이 있어. 그러면 내신 심화 문제집을 뛰어넘어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을 추가적으로 푸는 것도 좋습니다. 난이도 차이가 내신 심화가 어렵냐, 모의고사 기출이 어렵냐 비슷비슷해요. 보통은 그리고 내신 심화 문제집에 조금 더 이제 꼬여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편이고 이거 충분히 풀만 할 겁니다. 단 언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나서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제 뭐 하라고? 수학하는 2학기 수학이죠. 개념 교재를 하나 마련을 하세요. 개념 교재 하나 마련을 하고 어차피 까먹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어. 다만 내가 그 공부를 하는 목적은 있어야겠죠. 그 목적은 뭐냐면 수학 하에 이런 단원이 있구나. 뭐 경우의 수 이런 거네. 함수, 집합, 명제 이런 거네.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별도의 문제집까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념 교재에 있는 문제들 중에 문제도 개념 교재에 꽤 되거든요. 그것 중에서 쉬운 것들 풀다 보면은 수학하는 이런 걸 배우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해놔도 저는 수학하의 선행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학상, 수학하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겨울방학이요 끝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수학상에 대한 몰입을 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정도만 공부해도 겨울방학 금방 끝난다는 거. 짧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야. 학기 중엔 그럼 어떻게 공부해요, 선생님? 겨울방학이 이렇게 해서 지났어. 그럼 학기가 왔죠.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학 실력 상승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내신 기간 있죠. 내신 기간이라고 하면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 이때 그 작은 단원에서 되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잖아.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깊게 공부하죠. 이 과정에서 실력 상승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선생님의 경험에서 나온 어떤 선생님만의 의견이긴 하지만 이때 심화학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잘못된 선택은 뭐냐면 내신 기간에 나는 내신 포기했어. 나는 수능으로 대학 갈 거야. 해서 뭐 내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뭐 수학 1, 수학 2 미적분 보고 있다던가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심화학습하십시오. 심화학습하고 내가 학기 중에는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나와요. 부족한 부분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내가 이 부분은 놓치고 있었네? 잘못 알고 있었네?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충하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다 수학교육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관점을 얻는 거지. 이런 개념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여러 가지 점들을 얻어가고 결국 나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이런 학기 중에 공부를 거쳐서 수능을 나중에 볼 거잖아요. 그리고 내신 시험도 보겠지. 시험을 볼 때 진짜 중요한 게 자신감. 근데 어떤 자신감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못 푸는 문제는 없어. 이런 수준의 자신감까지 올라오면 여러분들 수능 수학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거랑 아니면 나는 그래도 항상 4점은 못 풀더라. 항상 어려운 문제는 못 풀더라. 이런 것 좀 빼고 나머지를 다 맞아야지.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 자신감에. 왜? 지금은 시간이 3년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 내신 기간 있죠. 내신 기간, 학기 중 시간. 이때는 수학 공부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사회과학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안을 하고 지금 겨울방학 때 좀 몰입해서 공부를 해두어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마지막에 좀 썼는데 이제 학교에 딱 들어가면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난 미적분 3번 돌리고 막 수학상 4번 돌리고 수학하 5번 돌렸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누구는 뭐 미적분을 뭐 하고 확률과 통계 2번 돌리고 수원을 3번 돌리고 그런데요. 이 돌린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그게 정의가 없다고. 뭐 책을 돌리나? 아니죠. 이 돌린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수원을 5번 돌렸어. 막 책을 이렇게 열심히 돌렸겠지. 그러면 어려운 문제, 수원에 존재하는 어려운 문제를
그 학생이 전부 다 풀어낼 수 있을까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 학기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마주하는 수많은 그 선행학습의 자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의연하게 나는 괜찮아. 수학상 탄탄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N번 돌리는 거 의미 없어요. 돌린다는 거에 정의도 되어 있지 않아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겨울방학 때 수학상을 한번 돌리고 가세요. 됐죠? 자,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학기가 딱 지나다 보면은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3월 학력평가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중학교 시험이에요. 응?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말 그대로 고등학교 수학 문제로 이루어진 고등학교 시험이 나와요. 언제? 중간고사겠죠. 그런 중간고사를 딱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없을까 봐 선생님이 욕심을 내서 미리 얘기하는데 고1 첫 시험 봤죠? 그럼 분석하세요. 내가 100점 맞았어. 칭찬해야지. 진짜 잘했어요. 근데 만약에 좀 몇 개 틀렸어요. 그럼 왜 틀렸는지를 분석을 하세요. 첫 번째, 시간 부족한 경우. 그때는 선생님 생각이에요. 평소 수학 문제를 푸는 절대적인 양이 적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계산 문제 같은 거는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넘기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펜을 잡고 쓰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펜을 잡고 아주 쉬운 문제를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느냐면 계산 능력이 늘어요. 진짜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정확도가 올라가고 시간이 단축돼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수학은 몰아서 공부하면 안 돼요. 수학은 감각이 중요한 거라서 감각을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됐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시험만 되면 잘 못 봐. 왜냐면 시험은요, 시간 제한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는 시간 제한이 없어. 막 공부하다가 출출한데? 밥 먹을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밥 먹고 할까? 그럼 딱 덮고 갈 수 있잖아. 시간 제한, 그런 압박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그 압박이 점점 거세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시험 형식의 공부, 시간을 딱 재놓고 푼다던가 몇 문제를 시간 제한 내에 풀어본다던가 그냥 유형 문제집이라도 좋아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분 안에 풀어볼래 하고 덤벼보는 거야. 이런 압박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풀이 방법이 아예 떠오르지 않았다 하는 거는 유형과 해법을 암기해 가면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쌤이 여기 스펀지 이론이라고 써놨는데 고등학교 수학을 이제 수학 공부를 조금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스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근데 교과서나 개념서를 통해서 아주 그 스펀지를 이렇게 작은 상태로 딱 만들어 놓는 거야. 이게 나의 스펀지야.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 그때 문제들을 풀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틀리고 뭐 맞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풀라 그러고 해서 이 스펀지가 점점 커져. 지식을 빨아들이면서. 그러면 그 스펀지가 큰 사람은요. 내가 더 많은 공부를 빨리 해낼 수 있어요. 응? 더 많은 공부를 빨리 해낼 수 있어. 근데 그 스펀지를 키우지 않고 그냥 풀이 방법 암기하고 이런 거는 스펀지를 키우는 행위가 아니에요. 풀이 방법 암기하고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푸는 거지 하고 끝내고 더 이상 내 생각을 발전시키지 않고 하면은 그 스펀지가 커지지 않아서 결국 고등수학을 대할 때 어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스펀지 이론이라고 써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해왔던 그런 수학 학습 방법이 만약 암기라면 탈피해라. 탈피하고 뭔가 새로운 지식들을 마구 흡수하면서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추론들을 직접 해보면서 몸집을 키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실수가 많았다. 이거는 뭐 많은 학생들이 하는 변명이죠. 맨날 이제 저도 이제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시험이 끝나면 저 실수만 안 했으면 100점인데 그래 놓고 점수를 보니까 70점이야. 뭐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실수 많이 하는 거 알겠어. 그래. 근데 수능 때도 그런 변명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수능 때 실수만 안 했으면 100점인데 다시 한번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실수를 하면 결국 실력으로 이어지거든요. 결국 그게 나의 실력이야. 실수를 자주 하는 나의 실력이라고. 그럼 그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는요. 시험 시간에 한 5분 정도 검산 과정을 반드시 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평소 실수를 좀 기록을 해두는 게 좋아요. 내가 무의식 중에 실수가 많이 생기거든. 그러면 이걸 의식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의식화하는 거예요. 무의식 밖으로 꺼내서 의식화를 해서 내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아까 얘기했던 2, 3은 6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으면 실수 노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당부의 말을 좀 드릴게요.
일단 아까도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건데요. 이 고등학교 이 입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많이 불안해요. 많이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선생님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불안했고. 근데 주변에 이제 불안감을 부추기는 말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지키고 나에게 맞는 공부를 하세요. 그게 나에게 맞는 공부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면 될 거예요. 근데 괜히 가만히 있다가 주변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선행 지금 수원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오케이? 그래서 공부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뭔가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의지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명확한 목표를 딱 가지고 나 이번에 수능 수학 1등급이 꼭 필요해. 나의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만의 공부법을 나 혼자 짜보고 조언을 구하면서 그리고 나서 내 길을 내가 가고 있잖아. 그러면 주변에 아무리 사람들이 너 수학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미적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괜찮아. 나 이렇게 공부하면 돼. 이런 수준의 뭔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은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시간이 꽤 많이 남았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인 압박이 좀 덜하죠. 입시를 앞두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무엇이든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이 공부 방법 말고 이렇게 한번 공부해볼까? 라는 거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시기니까 실천하십시오. 이것만 예를 들어 영상만 딱 보고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 하고 이제 책을 딱 덮은 다음에 바로 게임하러 가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내가 그냥 바로 책상에서 공책을 딱 펴고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다시 겨울방학 얘기로 돌아왔어.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고등학교 3학년 찍고 왔어. 쌤이 이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 잔소리를 참 좋아해요.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은 알겠지만 잔소리를 중간중간에 좀 하는 편인데 기분 나쁜 잔소리는 아니죠. 겨울방학 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수학은요 원래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학은 정신을 수련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 정신을 수련? 여러분들이 뭐 운동 육체적으로 막 튼튼해지려면 수련하잖아, 훈련하잖아. 그럼 고통스럽고 힘들죠. 수학도 똑같아. 내 정신을 단련시키는 거야. 그럼 힘들어요. 내 정신이 힘들어, 정신이. 그래서 원래 어려워요. 근데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수학적인, 그러니까 시험을 조금 논외로 하고 생각하면 수학적인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현상을 수학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수학에서 배웠던 그런 논리, 그죠? 의사결정 과정, 판단 과정, 꼼꼼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 쓰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대한민국의 수포자가 아마 비공식적으로 50에서 60%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50% 안쪽이라고. 그만큼 수학을 많이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만이라도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항상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축구야. 근데 축구 선수야.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어. 근데 누군가가 막 이렇게 시범을 보여. 그럼 그걸 보고 우와 멋있다 하고 박수치고 끝?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시행착오 겪고 하겠지 당연히. 그걸 연습을 하는 거잖아. 내 스스로. 나는 선수가 되고 싶으니까. 수학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선생님이나 강사가 여기 앞에서 열심히 풀어. 막 풀어. 그럼 탁 해서 멋있게 탁 풀었어. 우와 박수.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관중이 아니야. 내가 저거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혼자 해봐야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선수기 때문에 경기장에 나가서 싸울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집을 풀더라도 선생님들이 풀어주는 그거대로 그대로 받아 적고 이런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힘으로 한번 풀어보는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리고 이제 뭐 재능 얘기 많이 하죠. 수학은 뭐 선천적인 재능이 있어서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있어. 일정 부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수학을 전공했지만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런 재능 차이가 좀 눈에 보일 때가 있죠. 근데 대학교에 들어갈 때 좀 극명하게 보이는 거고 고등학교 수학 정도는요 다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등학교 수학 정도는. 대학교 레벨의 전공 수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 정도는. 이게 누군가는 시간을 1만 투자하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좀 수학이 좀 어려워. 잘 안 돼. 그래서 수학 시간을, 공부 시간을 남들은 1 투자할 때 5를 투자해야 될 것 같아. 괜찮잖아. 내 목표가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하면 된다고요. 고등학교 수학 정도는. 응? 오케이? 그래서 이걸 좀 알고 그런 선천적인 재능의 차이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냥 나는 우직하게 뭐 한다? 내 길을 간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너무 길었나? 근데 지금까지 잘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44, 28, 21 이거 무슨 숫자게요? 작년 3월 모의고사 5등급 커트라인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5등급 커트라인. 그러니까 이거 맞으면 5등급. 엄청나죠? 100점 만점이에요. 50점 만점이 아니야. 그 중에 이거 맞으면 5등급이에요. 5등 1, 2, 3, 4, 5, 6, 7, 8, 9등급 중에 절반이야, 절반. 그 얘기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요. 할 수 있어요, 수학을. 왜냐면 안타깝게도 지금 포기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기만 하면은 분명히 일정 수준 이상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쓴 39. 뭐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미적분이라는 선택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수능 수학에서 5등급 맞기 위한 원점수예요. 100점 만점에. 그럼 뭐 이거는 4점짜리를 하나도 안 풀고 3점짜리만 다 맞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적이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이 고등학교 수학의 질에 겁만 먹을 게 아니라 다들 어려워하는구나. 그럼 거기서 내가 중심을 잡고 잘 해봐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특히 이 겨울방학, 원래 2024년 지금 2024년이잖아요. 신년을 맞이하면 뭔가 확 버프가 생기잖아. 이제 뭔가 해봐야지 하는 그 의지가 불타오르잖아. 이때를 놓치지 말고 변화를 주어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꿈을 위해서 어떤 꿈이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정말 멋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항상 이제 강의를 하고 뭔가 이제 Q&A 답변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고 보기 좋으니까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겨울방학 잘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멋있는 고등학교 생활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얘기가 좀 길었나요? 아니면 짧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했던 것 같고 만약에 다음 기회에 이렇게 또 공부법에 대해 얘기할 일이 있으면 그때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올게요. 알겠죠? 여러분 겨울방학 화이팅입니다.